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달러 강세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 유행가 가사처럼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시죠. 달러가 약세가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러의 약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크게 지금 부상을 하지 않고 달러의 상승 패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가 또 다시 한번 미국으로 몰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몰려갈 달러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 지지입니다. 제가 경제 전망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의 완전한 경제 흐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지 투자는 여러분들이 책임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달러의 상승 준비 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글로벌 미국 국채 투자 조건에 만족할까 이런 이제 부 타이틀로 해서 한번 시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달러를 공부해 오면서 지금 이 상황은 약 2021년까지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다 하고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고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짧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락 패턴에 지금 연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장기 트렌드로 이렇게 보시면 달러 인덱스라는 게 2012년부터 상승을 했는데 이 2년은 저희가 이제 빼고 2014년부터의 상승을 보자고 했죠. 자,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달러를 공부하면서 만든 이 달러의 상승과 하락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1973년부터 달러 인덱스 지수를 100으로 만든 다음에 약간의 약세와 거의 수준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약세를 보이다가 1985년 일본의 프라자 합의, 즉 이 시기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시행을 하고 달러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시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1980년대를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를 주름 잡던 이 달러 상승 주기는 7년, 그리고 하락 주기는 10년으로 우리가 해서 지금 달러의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역프라자 합의가 나와서 2002년 7년 동안 상승이 나올 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때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냐면 향후 10년의 하락 주기를 만들면서 지금 2008년 7년 8년에까지의 거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지금 2014년부터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는 달리 좀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고 1995년 역프라자 합의 정도의 기울기 정도가 나오면서 자, 어느 정도의 이런 조정 구간이 있었죠. 이때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조정 구간에 지금 속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다시 이거를 차트로 보기 전에 이 지금 상승은 2014년부터 약 7년간 2021년까지 이어진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자, 1995년 역프라자 합의 이후에 조정 이후에도 이런 급격한 상승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준비는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 부분에는 다 미국으로 좀 달러가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달러가 주식을 사던 개미들이 사던 뭘 어쩌던 간에
미국으로 달러가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는 잘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이 조정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비적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마치 1995년에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유지되는 부분에 조정을 받았던 부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제 막판에 가파른 상승이 이제 95년도 여프라자 합의 나오기 전까지 나왔었던 부분을 지금 남기고 있는 모습과 마치 좀 유사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은 잠시의 이 조정,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이때부터의 여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밑에를 그려놓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느 기준에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상황은 달라지지만,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런 패턴으로 지금 이어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이 상승에 대한 패턴은 죽지를 않았다, 지금 이렇게 시장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지우고 본다고 그러면은요, 이 상승 패턴에 대한 이 추세선은, 자,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본다 그래도 지금 상승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벗겨지지 않는 하락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상승의 연속 중에 조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94.96까지는 얼마든지 조정을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얘가 바로 이제 상승 기류를 타고 있죠. 지금 요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뭡니까? 또다시 재차 바이러스의 확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확산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거를 잠시 감추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조금 달러가 요만큼 떨어지니까 이때는 달러 강세 나와서 103달러 목표치까지 가니까 모든 거에 대한 이제는 상승이다 하고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달러 약세다, 트럼프는 강세라고 그러면 항상 빠지고 약세라고 그러면 강세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무슨 달러 강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아니 경제를 이렇게 한두 달로 이렇게 이 한정을 지어 가지고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12년 14년부터 달러 강세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요만큼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요만큼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때도 그러면 달러 약세라고 온 사람들이 다 모두 달러 약세라고 부르짖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가 됐건 일반 사람들이 됐건 이때는 달러 약세에 대해서 모두 꼽혀가지고 달러 약세에 다 베팅을 하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00대 1이라고 저는 이때 달러 강세를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들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왜?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가면서 굉장한 강세가 나올 거고, 그 미국으로 들어간 달러는 글로벌로 다시 나오고, 이 회전율이 상당히 빨라지면서 달러 승수가 높아진다. 그러면서 이 달러에 대한 파이를 키울 거다. 세상이 여기서 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목이 안 좋아서 방송을 좀 일주 정도 쉬었더니만은 틀리니까 방송을 안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참 이거 저희 카페는요, 제가 목 안 좋아서도 글을 다 써드리고 하루하루 다 리딩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달러 약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분명한 거는 달러 강세라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맞는지 그분들이 그냥 근거 없이 무조건 달러 약세다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맞는가 이제 어쨌든 뭐 달러를 투자를 하시겠죠. 뭐 안 하시고 물론 보실 수도 있지만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다셔도 뭐 기분 좋게 나는 반대로 보고 있는데 어디 한번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러는 사람들하고 아니 무슨 거의 뭐 언어 폭력에 가까울 정도로의 뭐 무작정 달러 약세다 한번 봐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글들은 서로 좀 상가를 해야지 뭐 경제를 지켜보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반응까지 보일 필요는 있겠느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 방송을 처음부터 봐주신 분들은 참 감사드리고 호응을 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시장을 본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좀 이렇게 유익한 일입니까?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을 보면서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짧게 보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카페에서도 글을 쓰면서 단기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대응을 여러분들하고 이 시장을 읽으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단기적인 부분까지 틀린다 그러면 말을 안 하겠지만 어느 조정이 나오고 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이런 거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현금을 확보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현금 확보했다고 해서 투자를 멈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단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콩이야 팥이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경제 흐름을 읽어왔는지 보시고 물론 반대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방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참고적으로 보고 향후에 뭐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말이 맞았다 그러면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자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달러는 지금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제가 과거에는 좀 목청을 높여서 막 얘기를 했던 부분은 헤드셋을 끼고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작다고 하다 보니까 헤드셋에 달린 마이크를 가까이 두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뭐 스승의 날에 우리 카페 회원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선물을 해 주셔가지고 이 마이크로 하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소리를 안 질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좀 크게 안 하는 거지. 그런 거는 뭐 왜 목소리가 작아졌냐, 뭐 장이 안 맞으니까 작아졌냐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우리 카페에서 꾸준히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염두하시고 보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시장을 계속 풀어드리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가장 큰 팩트는 제가 시장을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흐름은 누구보다도 거의 정확하게 지금 흐름을 보고 있고, 자, 이 달러의 상승이 지금 준비 중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사정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도 풀렸던 달러가 글로벌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 국가에서 환율 보고서를 앞두고 이 환율에 대한 개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글로벌 통화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분 중에서 아마 유튜브 방송을 보셨나봐요. 유튜브 방송을 보셨는데 뭐 스위스 프랑하고 호주 달러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그런 방송을 누가 한 모양인데 저한테 이제 그거 한번 보라고 보내줬어요. 근데 누가 환율에 대해서 논하던지 가장 중요한 게 달러의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 이 부분하고 글로벌 통화하고 연동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말 그대로 환율은 달러와 그 나라의 통화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때는 이게 또 다르고 어떤 때는 다른데 그걸 갖다가 어떤 기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자, IMF 때 우리나라만 아시아 쪽이나 몇몇 나라나 어마어마한 환율의 차이가 나왔지. 유로나 그때 뭐 호주 달러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덜했던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면 달러라는 애하고 어느 나라 통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환율의 차이를 우리가 화폐의 차이를 가치 차이를 환율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꼭 어느 기준에 맞춘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또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전부 유로도 그러고, 자, 유로가 요번에 강세가 보이는 이유는 요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모든 나라들을 지원을 해주는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위기가 어느 정도 감춰졌기 때문에 지금 이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금 유럽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채만 더 늘어나고 있는 것 뿐이지, 이 부채는 언젠가는 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악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악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돈을 잔뜩 뿌렸어요. 어느 정도 위기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뭐 중국이 됐건 홍콩이 됐건 다른 나라가 됐건 간에, 자, 지금 상황에서 달러가 향후에 강세를 보인다는 어느 눈치만 깐다 그러면 또 다시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가겠죠. 미국이란 나라로.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상태를 보시면은 이게 필연인지 아니면 만든 건지 조작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국채금리는 지금 상승을 하고 국채 수익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나중에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채권을, 자, 우리나라 채권이 이제 10,000원짜리가 발행하는데 한계약이라고 여러분들하고 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이 10,000원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9,700원도 되고 9,500원도 되고, 어쨌든 만기만 되면은 이게 10,000원이 될 수 있는 걸 500원이나 싸게 사서 또 이자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조건이 지금 만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돈이 어마어마한데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분명한 거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한국 돈에 얘네들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달러가 향후에 앞으로 강세를 보일 거래. 글로벌 위기가 좀 나와가지고 강세를 보일 건데 지금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국채를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잘 안 팔리나 봐. 이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매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국채가 잘 안 팔려. 아니, 그러면 10,000원에 팔아야 될 국채를 9,700원, 9,500원까지 내리고 이자를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제가 오늘 시간에는 그 차트나 이런 걸 좀 생략할게요. 국채 이자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러게 되면은 달러에 투자를 하는 게 어느 것보다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보험사나 뭐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배짱이 있을까요? 자,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배짱이 있을까요? 일본 주식을 살 수 있는 배짱이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펀더멘탈적이나 이 지금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줄어드는 회사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걸 보고 어느 누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팔아놓은
현금이나 돈을 가지고 결국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자가 높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국채는 이 조건을 점점 만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유로에서도 지들 돈을 받은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풍부한 자금이 있으면은 달러를 사러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달러 빚이라도 내서 뭘 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달러 빚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빚이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소리냐? 달러 빚이라는 거는 환율이 갑자기 달러 강세가 나와 버렸을 경우, 우리 IMF 보셨죠? 이 달러 빚은 1억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IMF 때 그 정도였지만 뭐 지금 남미나 이 지금 그 완전히 그 망가져가는 신흥국들은 지금 환율이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뭐 어떤 때는 6배, 10배, 뭐 12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1억이 12억이 되고 이러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 달러빚이라서 너 내 가지고 뭘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그 뭐 달러 빚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에 이 만족스러운 달러를 구매만 하면은, 채권으로 구매만 하면 그 차익도 먹을 수 있고 이자도 먹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만약에 이거는 지금 프라자 합의처럼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세가 보이면 모든 나라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프라자 합의처럼 이 달러 절하를 하게 되면은 이 지금 투자했던 돈이 반토막이 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공부를 했던 워런 버핏이라 그러면 한국 채권을 사서 레버리지를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를 계속 늘려가다가 향후에 원화 약세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레버리지 빚을 다 갚아버리면은 다시 원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투자한 돈의 반만 빼가도 반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이제 그 향후에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게 하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미국이 싸진 달러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수출에 대한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CL가스나 농산물, 그리고 원자재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항공기나 다른 지금 그 애플도 지금 중국으로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천여 개의 기업들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대만의 반도체 회사나 여러 회사들을 지금 미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회사 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세금 감면이니 뭐니 이거 다 해주면서.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되바꿔서 얘기하면은 나중에 미국은 이 수출액을 어마어마하게 늘려가지고 무역수지 흑자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면서 수출을 늘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그 환율이 글로벌 통화가 어마어마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또 지금 풀고 있는 돈은 아마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풀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글로벌로 어마어마하게 또 흘러나오고 이 부분이 몇 바퀴를 돌아요. 지금 이 푼 돈이 글로벌로 나가서 이게 순환이 되면 이 파이가 엄청 커진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통화 승수라고 그러고, 달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부분을 달러 승수라고 그래요. 자, 3조 달러가 10번 왔다 갔다 하면 30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아니 같은 3조지만 이게 10바퀴가 넘은 30조 달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달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파월이 열어버린 그 판도라의 상자처럼 지금 계속 악재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이 바이러스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기사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한국 같은 추적이 잘 되고 방역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나라에서도, 아니 일본은 15명이 나오고 이러는데 한국은 100 몇 명씩 나오고 50 몇 명씩 나오고 이래요. 자, 이 얼마나 이 글로벌의 통계가 잘못되고 있느냐? 한국은 진단 시약이 많아가지고 의심만 가거나 경로를 쫓아가지고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코로나 검사를 받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나서 확진이다 아니다가 구분되다 보니까 거의 투명하게 나타내는데, 다른 나라들은 정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로나 아닌가 하고 딱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싶어도 검사도 안 해줘요. 그냥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 폐에 아무 이상 없으면 감기약 지어주고 돌려보내는 게 일본의 현실이거든요. 자, 요번에 일본에서 이 바이러스 지원금으로 돈이 나왔는데 지금 3명 중 1명꼴로 밖에는 이 돈을 찾아가지를 못했대요. 그만큼 IT가 아닌 이 종이문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니 일본이 선진국인데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더니만 이 외국인들은 다 집에서 PC로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일본인들은 뭐가 못 믿어온지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종이에다 저장을 하고 그걸 또 그대로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의 미래가 과연 밝겠습니까? 하지만 요번에 또 금융으로 미국과 같이 일을 꾸미는 걸 이렇게 딱 보면은 참 그런 면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참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러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게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 가능성이 높죠. 그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세기에 가까운 버블, 이 닷컴 버블하고 그 2007년도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주택 거품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제가 조금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카페에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는 지금 이 신규하고 오래된 회원들하고 지금 약간의 실력 차이들이 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카페는 지금 그 회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회원들을 받기로 하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날마다 써드리는 시황 중에 일부인데, 이 스톡마켓 이제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위시어 5000이라는 지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GDP의 비율을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GDP도 노미널 GDP하고 레알 GDP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레알이야 뭐 실질이고, 이건 이제 명목이겠죠. 명목 GDP 대비 비율이니까 이 실질 GDP나 명목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명목 GDP로 지금 이거는 시장을 보고 있는 건데, 과거에 닷컴 시대 때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이 닷컴 시대 때는 이 비율을 GDP 비율로 보면은요 1.37이었고 2000년도 1분기죠. 자, 2007년도 2분기에 하우징 버블 때는 이제 부동산 버블 때는 1.05였어요. 근데 지금 2020년 1분기 주식이 급락할 때 이 비율이 1.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조정을 받아야 돼서 요번에 제대로 받았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4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뭐 거의 98% 나스닥은 넘었죠. 오히려 나스닥은 이걸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1.45, 뭐 46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버블이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 제일 큰 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얘는 조정받은 게 아주 작아요. 전 아주 작은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윌셔 5000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피라미드식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에 이 한 5,0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을 모아놔 가지고 지수로 만들었는데 이게 1974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 그 러셀 3000, 2000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윌셔 지수가 나오면은 이게 포함이 돼서 우리가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S&P 5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이제 다우 30 종목으로 해서 종목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봤을 때 과연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이걸 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과연 우리가 닷컴 버블 때도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자, 인터넷이 나오면 세상이 바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뀌면 기존의 오프라인은 다 없어지고 난리가 날 거야. 그래서 뭐 그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그때 아이러브 스쿨이 나왔는데 10만 명, 20만 명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야, 여기서 뭐 무슨 사업이든지 하면 어마어마해질 거다. 그리고 뭐 IT에 아짜만 들어가도 뭐 데이콘 같은 경우에도 5,000원짜리 주식이 60만 원까지 가는 정말로 해괴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 대기업 주식이 그렇게 올랐으니까 뭐 인터넷 관련 주식들은 얼마를 올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가산전자라든지 어마어마한 상황이 일어났었죠. 자, 그때 아무도 이렇게 거품이 꺼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자, 미국 집값이 하염없이 올라가는데 누구든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100% 집값을 빌려주고 오히려 좀 더 빌려줘요.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뭐 무슨 그냥 일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나 노숙자들도 이름만 되면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하염없이 올라가는 그 집값에다 떨어질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그게 뭐 미국이 향후에 달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풀기 위한 뭐 구실이었다 이런 그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었죠. 실제로 이 이후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고 그 계속 지속되는 그 돈을 풀므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승은 계속 이어졌고 이제 버블의 정점에 도달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조정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떤 지금 세상이 펼쳐질지 뭐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이걸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제가 이거를 자, 여기를 이제 한번 더 보시면은 많이 보던 거죠. 이게 연준의 밸런스 시트 즉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이 증감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그 자산 증감 부분을 계속 공부를 했었죠.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다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게 45억 달러까지 이 레퍼를 줄이다가 요게 이제 다시 49억 달러로 올렸어요. 올리다가 이게 2.6억 달러로 다시 이걸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 우리가 이걸 봤었죠. 2007년도 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이게 기준이 0인데요.
이 0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나면서 시장이 너무너무 크게 흔들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이 부분이 제가 마이너스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빠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미리 한번 나왔고요. 자, 2차적인 이 부분이 남아있다. 야, 빅리치, 근데 왜 넌 자꾸 이거를 보여주면서 헷갈리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주면은, 레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레포라는 거는요, RP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레포라고 그래서 RP라고 부르는 건데, 환매 조건부 채권, 즉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모기지 채권이나 이런 채권이나 담보물을 가지고 연준에다가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하루짜리 또는 7일짜리, 이게 연장이 돼서 77이 49, 한 7주짜리 49주까지 이게 돈을 끌어쓰기 위해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고 말 그대로 환매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하루면은 그 다음날 갖고 또 이게 연장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뭘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다가 이거를 확 거의 다 줄여버리고 증감을 마이너스로 시켜버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레포가 증감하는 이 속도지 마이너스로 해서 아예 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전보다 줄고 하면은 풀렸던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수준까지 와버리면 시장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은 이제 이 버블에 대한 경고도 한번 나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폭락이 먼저 나와버렸다는 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와버린 폭락이 거의 반등을 해서 제자리로 가는 거는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요번에 시장이 빠지고 나서 올라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하방에 대해서 저점을 보고 어느 순간까지는 투자를 한다. 그리고 현금을 다 정리하고 나머지 10%에서 30%,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50%까지 가지고 266까지는 시장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 지켜보겠다는 얘기는 여기서 밀릴지 올라갈지 보고 계속 종목 투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주식시장 하락 조건이 갖추어져 간다. 그리고 하락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방을 보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하락 조건이란 거는 뭘까요? 야, 빅리치, 어제 너 이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정말 변곡점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변곡일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변곡점이란 말, 터닝포인트란 말을 잘 사용은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주식의 차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터닝포인트를 얘기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그 변곡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터닝데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예상을 미리 하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선물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변곡일을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보고 있는데, 이걸 좀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미리 저는 이렇게 그 변곡일을 잡아놓고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고점에서 빠지고 나서 다시 거의 회복을 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곡일을 제가 요 날이 이제 6월 4일 날도 변곡일이었는데, 이게 원래 변곡일이면 위로 올라가던 내려가던 이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거는 위에 고점을 보이고 빠졌잖아요. 음봉이 나왔잖아요. 빠졌는데 이것도 음봉이긴 하지만 어제보다 상승이 나온 그 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여기 이 만들어진 이 부분이 상당히 매물대가 쌓이는 의미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하락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전에 아마 그 변곡일이 여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변곡이 그 다음날로 이어지면서 이런 모양을 보였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변곡일에 하향이 이어지려고 그랬으면은 좀 더 밀리고, 오히려 이날이 그 더 빠지는 날이 됐었다. 만약에 이날이 이렇게 이 봉이 합해진 이 음봉이 나왔었다. 이걸 깨고 내려갔으면 오히려 이 시세는 하방이 가까워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변곡일 날 이런 모양을 보였다는 거는 이거는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부분을 암시하는 변곡이었고, 자, 이날 빠진 거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게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만들어 놨어요. 올라가는 거에 한계를 느끼고, 사실은 이게 여기서 마무리되고 사실은 이 변곡일에 더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변곡일은 보되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보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위에서 올라가서 변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변곡이 지나고 나서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 변곡까지 내려오는 날, 그 다음 날이 변곡일이 또 돼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막 동시효과는 100포인트 정도 막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3.77%가 빠졌어요, 이때. 자, 그래서 이걸 종합주가지수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상당히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 양봉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그저 좋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날 마이너스 4.82%가 빠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 65%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조지표는 제가 잘 안 보는데, RSI도 이렇게 보면 이미 과열 신호를 많이 보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거는 어디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종합주가지수로도 봤지만 이 갭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내려갔는데 여기서는 지금 갭을 못 메꿨어요, 종합주가지수는. 근데 선물지수로는 지금 이 갭을 메꿔버렸어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종가에 상당히 이 봉이 다르죠. 선물은 윗꼬리가 달렸고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봉이 나와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선물지수로 차트를 보는 게 좀 더 낫다. 그래서 이제 5분봉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어제 종가가 정말 우리가 이제 매일 리딩을 하면서 커피 내기를 하는데 종가 맞추기, 제가 어제 280.05에서 10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놀고 있길래 야, 이거 봐라, 내가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어떻게 두 틱이 더 빠져버린 거예요. 278.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낙폭이 큰 호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목표치를 드린 거에 0.1 정도의 차이가 나고 빠지긴 했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어제 분석을 해보면은 종합주가지수하고 이거 키 맞추기가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빅리치 너 변곡일이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100포인트 이상 막 빠지고 이러면은 왜 이게 더 이상 안 빠지고 반등이 나왔느냐? 너 혹시 이거 알았느냐? 예, 물론 알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시초가의 푸시나 이런 하방을 봤던 사람들은 모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버렸죠.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우리 카페 다시 한번 활용을 할게요. 저는 대신증권의 HTS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 옵션의 지금 가격인데, 자, 어제 이제 282 정도였죠. 이제 278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 277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280에서 어제 마무리 지으려다가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옵션 만기가 28일 남아있고 얘들이 아무리 변동성이 심하다고 해도 옵션에서는 대박은 안 나요.
거의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실질적으로 이 옵션에서 자 내가 277짜리 한번 보면요. 지금 87만 원. 여기 이제 93만 원. 야, 50%도 지금 안 올랐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아, 물론 이제 원래는 50만 원이었으니까 이 40만 원이면 100%가 나와야 되는데 100%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0%도 이게 수익이 안 나는 정도의 크기라면 우리가 이걸 대박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만기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막 어떤 거는 1000%막 이렇게 이 외가격들은 1000% 이상 나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변동성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변동성 지수예요. 코스피 선물 연결 지수하고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자, 분명한 거는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주가는 급락이 나오고, 자, 이 변동성 높아지면서 주가는 급락이 나오죠. 자,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주가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30일 변동성을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미국의 이제 빅스 지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하늘색 부분이 60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여기 하늘선이 지금 꺾이고 있었죠. 자, 꺾이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다시 이게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재상승을 할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미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자, 우리나라 이제 주가 지수 어떻게 될 건가 시장 상황을 지금 한번 마무리하는 단계로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시장 하락 조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물이 한 7천억 정도 이상에서 1조 이상 나오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역시 한 1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박스권 부분까지 내려왔다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60선까지 내려왔다 반등이 나오든지 이런 모양이 갖추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을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시장을 한번 보고요. 자, 해외 차트로 이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면 제가 이게 이제 그 미리 이 봉도 예측을 했다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 잘난 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시장을 그대로 읽는 것 뿐이고, 자, 예상을 하고 이게 나왔으면 이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자, 여기, 열십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십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이 팽팽하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밑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바닥 밑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야, 살 사람 팔 사람이 팽팽하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위에 고점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요 바닥에서 열십자가 나왔을 때는 올라가서 꺾이더라도 상승이 지속되는 부분이지만 자, 여기 열십자 나와가지고도 사자 팔자가 계속 싸움을 했는데 사자가 결국은 이긴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열십자가 나왔지만은 이 하방이 더 훨씬 더 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 이 하락 부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하면 이 60선까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미국 증시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이날 자그마치 6.9%가 빠졌어요. 한 7%가 빠졌죠. 이거는 이 증시 이 역사상 22번째 정도로 많이 빠진 날인데 여기서 뭐 기염을 한번 토해버렸죠. 물론 이제 1987년 브랭몬데이 때 나온 하루에 나왔던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쟤네들한테는 아직은 안 되겠지만은 자, 이렇게 큰 폭이 나오고 5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제 하락 장악형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이 박스권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을 미적거리고 있지만 이거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러면 분명한 거는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스닥도 이게 완벽하게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와 버렸다는 걸 보면은 나스닥은 좀 더 그게 더 강해요. 자, S&P는 그래도 밑거리를 좀 많이 달아가지고 마치 여자가 이 잉태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봉을 합해서 잉태형이다 보는데 사실은 이게 꼬리가 안 달리는 게 훨씬 더 하방에 대한 그 강력함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는 이유도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만 동학개미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동학개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식을 사고 있고 어떤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어디 자기가 이제 단골 그 치과인가 어디를 갔는데 아마 그 집 아들이 16살인데 그 사람한테 다가와서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냐고 물어봤다는 게 월스트리트 뭐 기사로 나왔던데 이제 월가에서는 보통 택시 기사들이 무슨 주식 사냐고 물어봤을 때가 꼭지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16 먹은 소년들까지도 주식을 뭘 사면 되냐 이러면 이미 시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기대는 너무 많이 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전망과 시장 대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역시 미국도 조정이 나오려면 60선 근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한번 다시 꺾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과거처럼 지금 여기 급하게 내려왔을 때처럼 이런 모양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60선을 깨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0선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또 속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급하게 내려가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와버리면 여기서 속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여기 근처 전 저점까지 와서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여기서는 개미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정말 재밌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금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금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정말 미치겠죠. 자, 제가 이 변형된 헤드앤숄더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완성이 돼가고 이제 한번 딱 내려온 다음에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부분이 하나 남아 있죠. 어쨌든 그냥 헤드앤숄더는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지만 변형된 거는 이게 이렇게 길어요. 넓적하게 이렇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전에도 우리가 은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하고 같이 그냥 급락이 나왔었죠. 제가 이 박스를 자꾸 그려놓고 보는 거는 이 박스가 17점 여기 이제 밑꼬리까지 본다 그러면은 한 17.46인데 이게 만약 깨져버린다고 하면은요 분명한 거는 이 유가처럼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상승세기형에서 이게 벗어났다. 지금 금도 상승세기형에서 지금 벗어난 모양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양인데 이걸 다시 들어가지는 못하고 들어가더라도 여기 부분 여기 이제 정고점을 사실은 넘지는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워져 버렸는데요. 잠깐만 볼게요. 자 이제 S&P는 목표치가 넘어서고 다시 빠지면서 이 목표치 아래로 내려갔죠. 그리고 나스닥은 목표치가 1254인데 1086까지 갔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다운은 26120인데 요거를 지금 역시 하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유가를 보면은요. 자 5일선을 이탈한 모양이 나오고 있지만
아주 그 장대 음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만들어진 이 박스만 깨진다 그러면 상당히 하락의 폭이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이 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 보기가 좀 괴로워요. 그래서 요걸 한번 지우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본다 그러면은 여기 65달러까지 올라가 가지고 지금 하락한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이탈이 처음 나왔고, 옆으로 기다가 또 한 번 5일선 이탈이 나오고,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여기처럼 좀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지금 구간이다. 왜? 60선이 지금 깨졌느냐 안 깨졌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거 안 깨졌잖아요. 5일선은 깨졌는데 61선은 안 깨졌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한번 내려와서 시장에 대한 대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은 좀 유의하시고, 제가 유가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락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시 언급이 된 유럽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유럽도 지금 달러가 강세가 보이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유로화의 지금 강세가 이어지는 부분이 유럽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자금이 각 나라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정의 위험은 해결이 됐다. 하지만 이 위험에 대한 거는 부채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을 염두하시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기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제 파운드화인데, 이게 지금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영국이 조금 더 다른 유로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죠.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아마 유럽하고 유럽 대표하고 아마 이제 영국 총리하고 만나서, 자, 6월 30일 부분을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 연말까지 가느냐 마느냐. 만약 이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이 1월 1일 날 완벽하게 그 유럽 탈퇴를 선언했던 영국이 브렉시트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영국의 파운드화가 2016년도에 아주 막 하루에 이런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분명한 거는 그때 그 브렉시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미 그 전에도 이 파운드화는 이런 하락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이거는 역시 하락이 이렇게 계속 되고 있네. 자, 그리고 이 하락 패턴에서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이 하락 패턴이 완전히 벗겨져서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증거가 없죠. 이런 거는 분명 달러가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지만 이렇게 좀 위에서 뭔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기서도 한 번 더 떨어지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지만 힘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반등 나왔던 부분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에 동참을 했던 부분이다. 이제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당연히 영국 문제도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영국도 약 보름 정도밖에는 그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이제 당분간 어느 정도의 그 호주는 지금 뭐 이래저래 그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돼서 상당히 올라가다 이제 다시 꺾이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자, 홍콩 달러 굉장히 이게 오르는 윗꼬리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많이 달렸다는 얘기는 방어에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봐도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그 방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눌렀지만 방어하고 눌리고 방어하고 눌리고, 이 눌리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지금 그 방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홍콩 달러는 지금 61선 지금 밑에서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해 가면은 이게 언제까지 방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면 분명한 거는 일반 달러가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장을 봐야 돼요. 마치 이걸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김영삼 정부가 우리도 폐그제 800원에 설정을 해놓고 계속 방어를 했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글로벌에서 뭔가 터지면 연쇄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멕시코도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번 글로벌 통화 강세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미리 우리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얘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자, 브라질도 한번 보시면은 요번에 브라질도요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얘네들도 그 레포 발행을 해주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자, 얘네는 코로나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이런 강세가 보였지? 이런 또 의문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분명한 거는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그 행동을 했다는 거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계속 약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어느 한 나라의 환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뭐 급등주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브라질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글로벌 나라들이 방어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조금 친분을 쌓아가는 대만은 아직까지는 이 강세에서 뭐 크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여기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늦더라, 이런 부분들이 알 수 있죠. 자, 오늘도 지금 달러에 관련된 부분을 뭐 유행가 가사에다 제가 넣어가지고 달러 강세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설명에 한번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저도 듣고 싶네요. 왜냐면은 달러 강세가 이렇게 해서 될 거라는 제가 이런 그 방송을 이렇게 쭉 해드리면서 과연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나는 반대로 본다, 이제 그러니까 뭐 한번 서로 시장을 지켜보기로 하자, 그 또 근거는 뭐다, 이렇게 한번 그 여러분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화이팅 하는 날 되시고 성공하는 투자 되십시오. 저 빅리치였습니다.